2026년이 시작됐어요. 새해가 되면 뭐가 바뀔까?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최저임금, 세금, 복지? 맞아요. 다 바뀝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책 발표문 보면 눈이 돌아가요. 뭐가 이렇게 많아? 적급 재정, 정책 금융, K패스, 물가 정책 임관, 기금형 퇴직연금, 한글인데 외국어 같죠? 오늘은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쉽게요. 근데 그냥 나열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올해 가장 집착하는 숫자가 있어요. 2%예요. 경제 성장률 2%, 한국은행은 1.8%로 전망했거든요. 정부는 2%를 찍겠대요. 0.2%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국 경제 규모가 2천조 원이 넘거든요. 0.2%면 45조 원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정부가 성장률 2%를 만들기 위해 뭘 바꾸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 지갑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정책 자체보다 나한테 뭐가 좋아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작년 얘기부터 할게요. 2025년 경제가 어땠냐면요. 나쁘지 않았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꽤 괜찮았거든요. 수출이 좋았어요. 특히 반도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살아나면서 수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도 강세였어요. 코스피가 꽤 올랐잖아요. 그때 분위기 기억나시죠? 한국 경제 괜찮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전망은요? 한국은행이 1.8%를 찍었어요. 정부는 2.0%를 내놨고요. 둘이 왜 다르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서예요. 한국은행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정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나온다는 목표치에 가깝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에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1.8% 정도로 추정돼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일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장률이에요.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2%를 찍으려면 기본 체력 이상을 뽑아내야 해요. 정부가 올해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1.8%인데 2%를 만들려면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정부가 2% 성장을 자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예요. 올해 반도체가 터질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익 규모가 크게 늘 수 있대요. AI 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AI 돌리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투자도 엄청나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왜 저렇게 올랐겠어요? AI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잖아요. SK하이닉스도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메모리에서 독보적이고요. 기업 이익이 늘면 성장률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투자가 늘어요. 고용도 늘고요. 세수도 늘어나고요. 이게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대예요. 확정은 아니에요. 반도체 시장이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미중 갈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부가 올인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말고 딱히 터질 게 없어서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위험 요인을 인정했어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환율이에요.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1,400원대 후반까지 올랐고 1,500원이 코앞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묘해요.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헷갈리죠? 서울 일부 지역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고 변동성이 커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가 가계부채예요.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비를 못해요. 돈이 벌어도 빚 갚느라 써야 하니까요. 내수가 안 살아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네 번째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새마을 금고예요. 정부가 콕 집어서 언급했어요. 새마을 금고가 부실 문제가 있거든요. 자산 규모가 작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파급이 클 수 있어서 구조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반도체가 잘 돼야 하는데 발목 잡을 요소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성장이 되더라도 골고루 안 간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잘 되면 삼성, SK가 좋아지잖아요. 그 회사 직원들, 협력업체들 좋죠. 그런데 그게 동네 치킨집까지 갈까요? 안 가요. 성장의 과실이 편중되는 거예요. 반도체 제외 수출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반도체 빼면 수출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하나가 숫자를 끌어올리는 거지 전체 산업이 고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동시장도 문제예요. 이중구조라고 불러요. 대기업 정규직이랑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에 벽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다르고 복지도 다르고 안정성도 다르죠.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요. 자산 격차는 더 심해요. K자,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K자 모양처럼 잘 되는 사람은 위로 쭉 올라가고 안 되는 사람은 아래로 쭉 내려가요. 아파트 가격 보면 바로 느끼시죠? 서울 강남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같은 평수인데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숫자만 올린다고 국민이 체감할까요? 그래서 정부가 분배도 신경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적극 재정이에요.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죠. 2026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꽤 높게 잡았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떠받치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처박이에요. 두 번째, 정책금융이에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요. 투자를 독려하는 거죠.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소비 부양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예요. 차 살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이거 연장됐어요. 원래 5%인데 3.5%로 인하해서 적용해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있고요. 소비 촉진 행사,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한대요. 정리하면 이래요. 민간이 알아서 소비하고 투자하길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먼저 불쏘시개를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풀 테니까 경제 좀 돌아가게 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가도 중요해요. 성장률이 올라가도 물가가 같이 뛰면 의미 없잖아요. 월급 올랐는데 물가도 올랐으면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예요. 정부가 물가 안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물가 안정 책임관이에요. 각 부처 차관급이 담당해요. 농림부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물가, 행안부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 교육부 차관은 초중고 교육비, 이런 식으로 책임 영역을 쪼갤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책임관들 업무 평가에 물가 지표를 반영한대요. 성과 압박을 거는 거예요. 물가 관리 못하면 인사평가에 영향이 간다? 확실히 긴장하겠죠. 격주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도 열어요. 밀착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품목별로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물가 잡겠다고 뭉뚱그려 말했잖아요. 이제는 달걀값은 농림부가, 고등어값은 해수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거예요.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니까 관리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물론 시장 가격을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노력의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할게요. 정책이 좋아봤자 내 지갑에 안 들어오면 의미 없잖아요. 체감되는 것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1,000원 아침밥이에요. 대학생이랑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이에요.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작년보다 대상이 확대됐어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해당되면 꼭 챙기세요. 점심 지원도 있어요.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점심값 20%를 지원해줘요. 근데 이건 지자체 공모 사업이에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본인 지역에서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K패스예요. 대중교통 환급 사업인데요. 이거 모르시면 손해예요.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 타면 요금 일부를 환급해줘요.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예요. 2026년 2월 1일부터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새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기준 금액 초과분을 100% 환급해줘요.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까지 다 돼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교통비 부담이 확 줄 수 있어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까 꼭 챙기세요. 세 번째, 통신비예요. 2026년 상반기부터 통신사가 최적 요금제를 고지해야 해요. 의무화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휴대폰 요금제 어떻게 고르셨어요? 대부분 잘 모르겠으니까 적당한 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데이터 10기가 쓰면서 무제한 요금제 내는 경우 많거든요. 통신사는 여러분 사용 패턴을 다 알아요. 얼마나 쓰는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당신한테는 이 요금제가 더 적합해요 라고 안내해야 해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통신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간병비예요. 이건 큰 변화예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중증 요양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아프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간병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 달에 수백만 원 나가요. 이게 보험 적용되면 부담이 확 줄어요. 다섯 번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에요.
19에서 24세 취약계층 대상으로 연간 바우처를 줘요. 이것도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최저임금 얘기 안 할 수 없죠?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시 320원이에요. 작년보다 올랐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16만 원 정도 돼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업급여 상한액도 올라가요. 실업급여 받으실 분들 참고하세요. 공휴일 얘기도 해드릴게요. 2026년 빨간 날 맞냐고요? 3일 연속 연휴가 몇 번 있어요. 달력 보시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면 돼요. 제헌절 공휴일 복귀 얘기도 나왔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요. 통과되면 10월 17일도 빨간 날이 될 수 있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신설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시에 출근해도 돼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데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예요. 청년들 주목하세요. 청년 미래적금이 6월에 나와요. 연령 조건이 있고요. 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줘요. 몇 년 모으면 목돈이 돼요. 청년 자산 형성의 핵심 상품이에요. 해당되시면 꼭 가입하세요. 마지막으로 굵직한 것들 정리할게요.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서 배당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됐는데 분리과세하면 세부담이 줄 수 있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돼요. 핵심이 뭐냐면 원청의 교섭 의무가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조정돼요. 노동계랑 경영계 입장이 다른 법이에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시행됩니다. 구하라법도 1월에 시행됐어요. 상속권 박탈 요건이 확대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으면 상속을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국가 전략은 결국 반도체 플러스 알파로 귀결돼요. 대통령 소속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나왔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해요. 외국인 투자 늘리려는 거예요. 퇴직연금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해요.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거든요.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어서 그래요. 전문 운용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예요. 정리해볼게요. 2026년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단순해요. 성장률 2%예요. 한국은행은 1.8%로 봤는데 정부는 2%를 만들겠대요. 이걸 위해 뭘 하냐면요. 적극 재정으로 돈을 풀고 정책 금융으로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소비 부양책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요. 물가는 책임관 체계로 품목별로 관리하고요. 반도체가 잘 돼야 해요. 이게 전제예요. 반도체가 터지면서 경제 전체를 끌어올려야 2%가 나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챙겨야 하냐면요. K패스 꼭 신청하세요. 교통비 환급 받으세요. 통신사에서 최적 요금제 안내 오면 바꾸세요. 간병비 건보 적용 해당되시면 챙기시고요. 청년이시면 6월에 나오는 청년 미래적금 꼭 가입하세요. 정책은 많아요. 목표는 단순하고요. 2% 성장, 생활비 줄이고 돈이 돌게 만들기. 이게 2026년 정부의 그림이에요. 해보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